이 영상은 태블릿 PC로 수업할 때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니어팟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으로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패들렛, 멘티미터 등이 있는데 이 플랫폼들은 유튜브에 사용 방법이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들은 굳이 태블릿 PC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태블릿 PC의 장점은 아이들이 스마트펜을 가지고 뭔가를 그리고 쓰는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니어팟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태블릿 PC로 수업을 할 때는 니어팟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니어팟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니어팟을 활용한 수업 사례는 위에 링크를 눌러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어팟이라는 플랫폼의 장점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퀴즈 또는 게임 형식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당연히 종이 활동지에 쓰는 것보다 재미있어 합니다. 교사 화면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개인별 또는 모든별로 과제를 내주고 그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특정 학생의 결과물을 전체 학생들의 태블릿 PC의 화면에 뜨도록 공유할 수도 있어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모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결과물들은 모두 온라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서 나중에 생기부에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기록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업 자료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열고 주소창에 www.nearpad.com을 입력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가입을 한 경우에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회원 가입을 먼저 누르면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연결해서 가입을 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로그인을 할 때 일일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구글을 선택하면 구글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가입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고 그 구글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선택하고 역할로 교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수업을 만드는 것은 가입을 해야만 가능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은 굳이 가입시키지는 않습니다. 13세 이상이라는 것에 동의를 체크하고 사인업을 누르면 되는데 앞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선택할 때 구글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참고로 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구글 계정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제 개인적인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첫 화면으로 My Lesson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수업들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열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만들 때는 Create를 누르고 레슨을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세팅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면서 이 수업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설명이나 학년 또는 과목 등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트랜지션을 활성화하면 학생들이 이 수업에 접속할 때 슬라이드의 순서들이 랜덤으로 섞여서 나오게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과제나 퀴즈 형식으로 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니어팟을 과제로 내주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같이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서브밋을 누르면 변경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슬라이드를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어떤 형식의 컨텐츠를 추가할 것인지 나오는데 슬라이드 안에 비디오나 오디오 또는 다양한 웹사이트에 연결된 컨텐츠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퀴즈를 푸는 것과 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편인데 이런 활동들을 담은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오른쪽에 액티비티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총 10가지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활동인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타임 투 클라임브는 게임 형식의 퀴즈 활동인데 학생들이 먼저 캐릭터를 선택하고 퀴즈를 맞출 때마다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접속해서 퀴즈를 풀 수 있고 마치 게임과 같은 그래픽들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타임 투 클라임브를 선택하면 학생들이 풀 퀴즈의 문항을 만드는 화면이 나오는데 맨 위에 질문을 적어주고 필요한 경우 질문의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에 대한 선택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Add Answer를 누르면 선택지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고 선택지를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하고 싶은 경우에 위에 Answer 타입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지 중에서 정답에는 체크를 하고 Add Question을 눌러서 원하는 만큼 질문을 추가해주고 완료되면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오픈 엔디드 퀘스천을 누르면 질문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필요한 경우 질문에 이미지나 오디오와 같은 미디어를 추가할 수 있고 Add 타이머를 누르면 시간 제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칭 페어와 메모리 테스트는 짝 맞추기 형식의 게임 활동인데 먼저 매칭 페어는 올바른 짝이 되는 두 카드를 매칭시키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과 명칭을 올바르게 짝짓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매칭 페어를 선택하면 먼저 질문을 쓰는 칸이 나오고 Add 페어를 누르면 짝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Add on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 있고 텍스트를 선택하면 글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짝을 만들고 Add Another Pair를 누르면 다른 짝을 계속 추가할 수 있고 완료되면 Done을 누른 후에 Save를 눌러 저장합니다. 매칭 페어와는 달리 메모리 테스트는 단순한 기억력만으로 짝을 맞추는 게임인데 글자를 추가할 때는 텍스트 스타일 화면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드래그를 한 후에 네모칸에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 칸을 쓰면 나머지 칸에도 자동으로 동일한 글자가 입력됩니다.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는 이미지 탭을 선택한 후에 Other 이미지를 누르고 Browse Your File을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칸에 드래그하면 하나의 짝이 만들어집니다. 방금 전에 봤던 매칭 페어는 카드에 있는 그림과 글자들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올바른 짝의 카드를 매칭하는 활동이었다면 메모리 테스트는 카드들이 모두 뒤집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기억력만으로 동일한 짝의 카드를 맞추는 활동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퀴즈랑 폴은 객관식 문제처럼 질문에 대한 선택지를 고르는 활동인데 퀴즈는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하는 활동이고 폴은 설문조사와 같은 활동이라서 정답이 없고 학생들이 선택지를 고른 것에 대한 결과가 교사 화면에 통계로 나옵니다. 두 활동 모두 만드는 화면은 비슷한데요. 먼저 질문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의 이미지나 오디오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선택지를 입력하는데 점 6개가 있는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선택지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Add Answer를 눌러서 선택지를 추가하거나 오른쪽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서 선택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머도 추가할 수 있고 완료가 되면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콜라보레이트 보드는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간단한 글을 쓰면 그 글이 게시판에 포스트잇을 붙이듯이 게시가 돼서 니어팟에 접속한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콜라보레이트 보드를 선택하면 질문을 적는 칸이 있고 필요한 경우 질문에 이미지나 오디오와 같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스튜던트 옵션을 누르면 학생들의 이름이 공개되게 할 건지 작성한 답안을 수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학생들 화면에서 답을 적는 곳이 어떻게 보이는지 예시로 나타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종이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다음으로 Fill in the blank는 이름 그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서 드래그하는 활동입니다.
필린더 블랭크를 선택하면 먼저 왼쪽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포함해서 문장들을 적어주고 넥스트를 누르면 빈칸이 될 단어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빈칸에 명사만 들어가도록 선택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조사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인 드로우잇은 펜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인데 태블릿 PC에 펜이 있는 경우 드로우잇을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드로우잇을 누르면 위쪽 칸에 활동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적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배경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단순한 배경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빈칸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펜으로 작성하도록 해서 마치 활동지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과 같은 활동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넣고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완성된 슬라이드 위에 드로우잇이라고 하는 활동 내용이 표시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다른 활동들도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슬라이드인지 활동 내용이 표시되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담은 슬라이드를 모두 만든 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프리뷰를 누르면 학생들 입장에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드로우잇 활동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교사가 제공한 배경 이미지에 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X 표시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끝낼 수 있고 슬라이드를 만든 후에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슬라이드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거나 위에 있는 탭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복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되었으면 Save and Exit를 누르면 수업이 만들어집니다. 완성한 후에도 수정하고 싶으면 원하는 수업 위에 마우스를 놓고 에딧을 눌러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 드로우잇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플러스를 누르고 활동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니어팟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드로우잇 기능만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PDF나 PPT 파일을 통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PDF나 PPT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인디비듀얼 슬라이드를 눌러야 각각의 슬라이드가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만들어집니다. 파일 업로드가 끝나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PDF나 PPT 파일이 개별적인 슬라이드로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PPT에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PT를 먼저 만들고 불러오는 것이 작업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온 후에 슬라이드를 누르고 오른쪽 위에 Convert to Drawit을 누르면 선택한 슬라이드에 그리기 기능이 추가되는데 원본 슬라이드를 남겨놓을 건지 묻는 창이 뜨는데 Yes를 누르면 원본 슬라이드는 남아있고 그리기 기능이 들어간 슬라이드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No를 선택합니다. 그리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슬라이드 위에 표시가 뜨는데 모든 슬라이드에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그리기 기능을 추가한 후에 Save and Exit를 누르면 수업이 완성됩니다. 수업을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수업에 초대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열고자 하는 수업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수업을 진행할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 라이브 파티시페이션은 실시간 참여형으로 교사가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겨주면 학생들이 교사의 진행에 따라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스튜던트 페이스는 학생 주도형으로 교사가 슬라이드를 넘겨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속도에 맞게 슬라이드를 넘기며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실시간 참여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로 제시할 때는 학생 주도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 참여형을 선택하면 수업에 열리면서 수업 코드가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니어팟 앱을 미리 설치해두고 수업을 할 때에는 앱을 열어서 이 코드만 입력해서 접속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는 학기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니어팟 앱을 설치해 두도록 하는데 학생들은 앱을 설치해 두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선생님이 제시하는 코드 번호만 입력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니어팟 앱이 없는 경우 또는 PC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수업의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방에 전달하거나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 링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수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수업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하는 방법을 잠시 살펴보면 태블릿 PC나 니어팟 앱을 열고 조인을 누르면 코드 번호를 치는 화면이 나오는데 매 수업 때마다 교사가 제시하는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수업에 접속됩니다. 니어팟 앱에서 교사용으로 사용할 때는 마이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수업을 열 수 있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패드에 니어팟 앱을 설치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코드를 입력하면 풀네임 부분에 학번과 이름을 적고 조인 레슨을 누르면 되는데 학번을 앞에 적으면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접속 명단에 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편리해서 저는 반드시 학번을 앞에 붙여서 접속하도록 안내합니다. 접속하면 교사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뜨는데 그리기 활동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완료되면 반드시 아래쪽에 서브밋을 눌러야 교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학생들에게 니어팟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서브밋을 꼭 누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교사용 화면으로 돌아와서 수업을 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위쪽에는 코드 번호가 있어서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새로 접속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언제든지 코드 번호나 수업 링크를 공유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는 학생용 화면과 교사용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교사용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는 접속한 학생들의 명단을 볼 수 있는 탭이 있는데 학생들이 접속할 때 이름 앞에 학번을 쓰도록 하면 번호대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서 이름 앞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학생들은 수업에 접속은 했으나 현재 오프라인 상태인 것이고 초록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현재 온라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아래에 총 인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름을 잘못 써서 다시 들어와야 하거나 다른 학생이 잘못 들어온 경우에는 X를 눌러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순서를 넘기고 싶을 때는 양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슬라이드나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고 화면 아래쪽 중간에도 슬라이드를 이동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누르면 슬라이드 목록이 뜨고 이 안에서 원하는 대로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형 수업에서는 교사가 슬라이드를 변경하는 대로 학생들의 화면도 넘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보거나 가릴 수 있는데 현재는 학생들의 이름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 탭을 누르면 학생들의 이름이 별표 표시로 익명 처리가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 중에서 오답을 적은 학생들의 과제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해당 학생이 다소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익명 기능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쉐어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의 과제물이 모든 학생들의 화면에 공유가 됩니다. 교실에 있는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가진 태블릿 PC 화면에 바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수업을 모두 진행하고 끝낼 때는 위쪽에 메뉴를 눌러서 엔드 세션을 누르면 수업이 종료되고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저장됩니다. 수업을 종료한 후에 같은 수업을 다른 학급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열고자 하는 수업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라이브 파티시페이션을 누르면 새로운 수업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수업을 한번 열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전 수업에 다시 이어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업을 열 것인지 묻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타트 뉴 세션을 누르면 새로운 코드 번호를 가진 수업이 생성되고 리즘을 누르면 기존 수업에 이어서 다시 연결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의 학생들의 기록물이 남아있는 채로 새로운 학생들이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드 번호를 가진 수업을 새로 열어야 학급별로 결과물이 섞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종료한 이후에 학생들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y Lesson 밑에 있는 Reports를 누르면 수업 목록들이 뜨는데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면 그 수업을 열었던 날짜들이 뜹니다. 오른쪽에 연필 모양을 누르면 날짜 대신 이름으로 편집할 수 있는데 이름을 학급별로 변경해 놓으면 나중에 학생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과세특을 써줄 때도 편리합니다. 이 중에서 결과물을 보고자 하는 수업을 누르면 그 수업의 결과물을 분석한 내용이 뜨는데 각 슬라이드에서 사용한 활동의 주제별로 결과물이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픈엔디드 활동은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는 활동인데 그 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들을 작성했는지 개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칭 페어스 활동은 카드의 짝을 맞추는 활동인데 이 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성공하기까지 시도한 횟수와 성공했는지 여부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의 활동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활동 내용들이 자세하게 정리되어서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니어팟을 만드는 방법과 수업을 진행할 때 화면 구성과 수업 결과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과목 특성에 맞는 몇 가지 활동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